캘리포니아주 버뱅크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C구역 주차장 1971년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해가 진 후의 주차장 가로등만이 노란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11월의 로스앤젤레스 기온은 섭씨 12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낙엽들을 굴렸다. 대부분의 크루들은 퇴근했다. 20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30대 정도만 남아 있었다. 고요함과 그림자만 남은 저녁이었다. C구역 주차장은 주연급 배우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가로등 사이에 어두운 공간이 많았고 건물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완벽하게 통제되는 곳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4명이 있었다. 앤지 디킨슨, 할리우드 정상급 여배우, 브루스 리, 무술 강사이자 액션 안무가, 제임스 톰슨, 경비원, 그리고 운전기사 로버트 밀러. 그들은 앤지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걷고 있었다. 하지만 5번째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앤지 디킨스는 1971년 당시 40세 할리우드 정상급 스타였다. 오션스 11, 포인트 블랭크에 출연했고 곧 폴리스 우먼으로 더욱 유명해질 예정이었다. 강인한 여성 캐릭터로 알려진 그녀였지만 지난 6주 동안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이유는 편지들이었다. 처음엔 팬레터 같았지만 점차 집착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발신자는 앤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썼다. 일정을 안다고 했다. 마지막 편지는 직접적이었다. 당신은 곧 나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매니저는 스튜디오 보안팀에 알렸고 경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누군가 앤지에게 실질적인 자기 방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브루스 리에게 전달되었다. 브루스는 1971년 무술계에서는 유명했지만 대중적 스타는 아니었다. 그린 호넷의 카토 역할, 할리우드 무술 안무가와 개인 강사. 그의 고객엔 스티브 맥퀸, 제임스 코번 같은 유명 인사들이 있었다. 그는 기술이 아닌 철학을 가르쳤다. 실전 적응력, 속도, 정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식을. 앤지는 브루스와 3주 동안 일주일에 2번 만났다. 브루스는 복잡한 무술이 아닌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어를 가르쳤다. 손목 탈출법, 균형 유지법, 급소 타격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이었다. 위험을 공격 전에 감지하는 것. 가장 좋은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싸움은 당신이 먼저 알아차리는 싸움입니다. 그날 저녁 세션은 7시에 끝났다. 앤지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브루스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기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실제 공격자는 예고 없이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노립니다. 브루스는 앤지를 차까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훈련 후에도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 특히 위협받는 경우엔 더욱. 그들은 C구역 주차장으로 걸었다. 운전기사 로버트가 차 옆에서 대기 중이었다. 경비원 제임스도 순찰 중이었다. 오늘 세션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브루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브루스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가로등 사이 어두운 공간들, 차량 사이 간격, 건물 그림자. 본능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곳을 파악했다. 앤지는 핸드백에서 차 열쇠를 꺼냈다. 은색 캐딜락 엘도라도 가로등 바로 아래 주차되어 있었다. 로버트가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앤지가 브루스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요. 브루스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의 눈이 앤지 어깨 너머 무언가를 포착했다. 약 20m 떨어진 곳, 차량 사이 어두운 공간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가속되었다. 한 남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왔다. 아니, 달리고 있었다. 앤지를 향해. 손에 든 것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다. 칼. 길이 약 20cm의 주방용 칼. 남자는 검은 후드티, 얼굴은 스카프로 가렸다. 그의 눈만 보였고 그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 앤지 디킨슨에게만. 경비원 제임스는 15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손이 무정히로 갔다. 로버트는 차 반대편이었다. 앤지는 남자를 봤다. 눈이 커졌다. 몸이 얼어붙었다.
3주간의 훈련에도 실제 공격 앞에서 그녀의 반응은 정지였다. 공포 반응. 남자는 지금 10m 거리, 3초 안에 도달할 거리, 칼을 허리 높이에서 쥐었다. 찌르기 자세, 계획된 공격이었다. 브루스 리는 움직였다. 엔지 앞으로 한 걸음, 왼손이 올라와 앞으로 뻗었다. 손바닥 앞, 손가락 펴짐, 정지 신호처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단지 서 있었다. 고요하고 중심 잡히고 준비되었다. 체중은 균등 분산, 오른손은 몸 옆, 즉시 반응 가능한 위치. 그의 시선은 남자의 중심, 흉골 부위의 고정, 주변 시야로 모든 움직임을 동시에 보는 전투기의 시각기술. 공격자는 감속하지 않았다. 브루스를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장애물로 봤을 수도 있다. 그는 6주 동안 이 순간을 계획했다. 그의 망상 속에서 그는 영웅이었다. 5m 거리, 칼이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 일어났다. 목격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이 개별 동작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가 칼을 찌르는 동작을 시작했을 때 브루스의 몸이 반응했다. 오른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갔다. 동시에 몸은 약간 왼쪽으로 각도를 틀었다. 칼날이 지나갈 선에서 벗어나면서도 여전히 공격 범위 안. 왼손이 아래로 내려왔다. 손바닥이 손목 바로 위 팔뚝을 때렸다. 빠르고 정확하고 계산된 타격, 각도와 타이밍으로. 공격자의 칼 찌르기가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 팔이 바깥쪽으로 밀렸다. 칼날이 빗나갔다. 브루스의 오른손이 올라왔다. 손가락들이 공격자 손목을 감쌌다. 칼 쥔 손 바로 뒤, 그리고 비틀었다. 날카롭고 빠르게 관절 가동 범위를 넘어서도록. 친나 기술, 고통은 즉각적이었다.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펴졌다. 칼이 떨어졌다. 브루스의 왼발이 공격자 앞발 뒤쪽으로 후크되었다. 동시에 왼손이 어깨를 밀었다. 밀기와 걸기, 공격자는 균형을 잃었다. 브루스는 그 낙하를 통제했다. 손목 그립으로 어떻게, 어디로 떨어질지 유도했다. 남자는 등을 땅에 부딪혔다. 숨이 빠져나갔다. 브루스는 이미 그 위에 있었다. 무릎이 가슴에, 손은 손목 제어, 다른 손은 목 옆, 목동맥 근처. 누르지 않았다. 단지 그곳에. 메시지는 명확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1.5초가 걸렸다. 어쩌면 2초. 경비원 제임스는 겨우 무정의의 손을 댄 상태. 로버트는 차를 돌아 달려오는 중. 엔지 디킨스는 여전히 같은 자리. 입이 벌어졌다. 손은 차 열쇠를 쥐었다.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 중이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왔다. 지금 그 남자는 땅에 있었다. 무장 해제, 제압, 완전히 통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보지 못했다. 제임스가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무정의를 들었다. 본부 톰슨입니다. C구역 폭행 시도, 용의자 확보, 경찰 보내주세요. 브루스는 공격자를 제압하면서 엔지를 봤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숨이 차지 않았다. 아드레날린 흔적 없음. 엔지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충격 상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2분 후 다른 경비원 2명이 도착했다. 공격자를 인계받고 수갑을 채웠다. 후드와 스카프가 벗겨졌다. 30대 초반 남자, 평범한 얼굴, 눈은 여전히 엔지를 바라봤다. 집착적이고 혼란스럽고 분노했다. 경비원들이 그를 데리고 갔다. 로버트가 엔지에게 다가왔다. 차 타시는 게 좋겠어요. 엔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차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자세와 초점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브루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긴장은 당신을 느리게 만듭니다. 제가 가르친 것 기억하세요. 고요한 마음, 준비된 몸, 즉각적인 반응. 저는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응했습니다. 경찰이 15분 후 도착했다. 진술서 작성, 칼 증거 수집, 공격자 신원 확인. 데이비드 리처드 콜먼, 32세, 정신질환 이력. 그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다. 그의 아파트에서 엔지의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되었다. 6주간의 스토킹, 그날 저녁 그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체포, 기소, 정신감정, 결국 시설 수용. 엔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충격 상태였지만 다치지 않았다.
브루스는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 떠나기 전 엔지가 물었다. 만약 당신이 거기 없었다면? 브루스는 잠시 생각했다. 당신은 제가 가르친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싸웠을 겁니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결과입니다. 40년 후 2011년 엔지 디킨스는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요점입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초, 2초, 브루스는 움직였고 끝났습니다. 영화 속 그의 속도는 편집되고 느려진 겁니다. 실제 속도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후 그가 완전히 평온했다는 겁니다. 4명의 목격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경비원 제임스는 경찰 보고서에 진술했다. 리 씨가 움직였습니다. 공격자가 땅에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놓쳤습니다. 운전기사 로버트는 더 직접적이었다. 평생 많은 것을 봤지만 그런 건 처음입니다. 칼을 가진 남자가 공격했습니다. 브루스 리는 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즉시, 효율적으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큰 헤드라인은 아니었다. 여배우 스토커 공격에서 구조됨 같은 작은 기사들. 브루스 리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대부분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1년 후 당산 대형이 개봉되고 브루스가 국제 슈퍼스타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브루스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학생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라고만 했다. 워너브라더스 C구역 주차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로등은 업그레이드 되었고 보안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특별하다. 1971년 11월 18일 그곳에서 한 여배우가 공격받았다. 1.5초 안에 구조되었다. 무술이 스크린 안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곳. 속도와 정확성과 인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곳. 브루스 리가 가르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곳.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하지만 싸워야 할 때는 즉시, 결정적으로, 통제된 상태로 끝내는 것. 4명의 목격자, 한 번의 공격, 1.5초의 대응, 40년 동안 잊히지 않은 이야기. 이것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일이다. 엔지 디킨슨이 절대 잊지 않을 순간이다. 그리고 브루스 리의 무술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다.